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2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깃털처럼 가볍게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가 어떤 방송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방송을 굉장히 일찍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일찍 올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도 똑같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이제부터 나는 돈 버는 머신 모드다라고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가창을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가급적이면 화장실도 가지 않고 현재 가창을 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개별 톡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잘 잡아드리고 매도 가격 어떻게든지 조금 더 비싸게 잡아드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일부밖에 체결이 되지 않으면 매수 종목을 이제 선정해서 매수 톡을 드렸는데 일부밖에 체결이 안 됐다. 그리고 올라가 버렸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손해보지 않아도 매도 가능하니까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서 매도해도 수수료 손해보지 않는 가격 나오니까 그냥 정리하시고 다시 종목 드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매도 톡을 드렸는데 가격이 왔는데 톡을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그분만 집중적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체결은 되셨는지, 만약에 체결이 안 됐을 때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시라는 그 관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톡을 보내시면 답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 그래서 3시 반이 되면요. 완전히 너부러져서 그 이후에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엄마 방송 언제 끝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우리 행운이랑 또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산책 모드이다 보니까 가장 편한 시간이 오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전에 올려드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가 어떤 방송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에 출연했을 때 아침 방송을 주로 출연했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질문하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두 번째, 전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특징주는 뭡니까? 세 번째, 미쓰리님이 추천하는 종목은 뭡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다 필요 없어. 마지막에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지 그거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는 아침에 방송이 올라가는데 종목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어쩌다라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흐름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1년 시황, 월 시황, 주간 시황이 그때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미쓰리 말이 맞아, 이런 방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일찍 올려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 지금 9시 15분 막 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장중인데 방송을 녹음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장전에 방송을 후다닥 녹음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은 돈다방 미쓰리가 어떤 방송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환기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장중에 방송을 녹음하게 됐고요. 일요일 방송 에피소드에 어떤 분께서 그래서 쇼십니까?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덧글을 달아드릴까 하다가 방송 중에 답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주린이 분들은요.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종목 사야 돼? 이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는 전문가 컨셉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줬던 그 주식 고수도 전형적인 전업 투자자예요. 너무 주식을 잘해서 야, 너 증권회사 취직해라, 전문가 해라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 돈 관리해주냐? 그냥 내가 조용히 매매하고 편한 시간에 내가 쉬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매매를 하는 녀석한테 제가 주식을 배워서 저도 솔직히 누구의 돈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전문가 컨셉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 안 하고 장이 열리는 시간에 모니터 앞에서 내 돈으로 내가 매매해서 그냥 조용히 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말하기 좋아하고 또 약간의 관종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매매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안 맞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뭔가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돈다방 미쓰리를 끊지 않고 지금 8년 동안 이어온 겁니다.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또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께서 계속 해주세요라는 그 응원의 댓글 한마디로 이제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다른 증권 전문가들처럼 그래서 미쓰리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종목을 드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주식은 결국 사는 자리와 파는 자리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쓰리 네가 종목만 얘기해, 매매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고르셔도 돼요. 제가 종목을 드려봤자 여러분들은 올라간 다음에 그때 방송 듣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미 득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반등할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롱으로 갔다가 롱으로 가기에는 뭔가 재료가 없으니까 다시 숏으로 가고, 이런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팩트거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자신하는 게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에 계속 초단위로 진행되는 흐름을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이 빠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그 원리를 좀 알아내다 보니까 매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주식시장 롱입니다, 숏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는요 정말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제가 방송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답답해.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거야, 내려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래서 뭘 사려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은 드리지 않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 보면 연간 시황, 월간 시황, 최근 들어 주간 시황도 미쓰리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아침에 일찍 방송을 해봤자 사실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편한 시간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제가 그분들의 돈을 제 돈으로 내가 전업 투자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리가 어려워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막 단톡방으로 사세요, 파세요, 손절하세요 이런 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매매 방법이 저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 많이 홍보되기를 원치도 않아요. 왜냐면 많이 홍보돼서 많은 사람이 들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구독했다가 취소해. 이게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답변이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방송을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요, 지금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딱 된 다음에 다 그냥 멤버십으로 전환시켜서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냥 방송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제가 그 소원이 그 돈다방 미쓰리 카페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가방 들고 와가지고 아침에 주식하고 3시 반에 퇴근하고 저는 커피 팔고 맥주 팔고 이런 그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그냥 돈다방 미쓰리 유튜브 방송, 팟캐스트 방송 자체도 그냥 멤버십으로 완전 폐쇄시켜버릴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보편적인 상품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증권사 출신의 국민 MC를 꿈꾸면서 경제방송을 했던 그 경험을 미루어 보아, 미쓰리가, 그러니까 자기 매매를 하거나 매매에는 소질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백종원 같은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입맛에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철학 중에 하나가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더 온리가 되자.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게 만들자라는 각오로 제가 그동안 주식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제가 약속드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뭐 제 뇌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참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미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 종목 보는 방법 슬쩍 공개해드렸잖아요. 자, 제가 또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저는 제 그 매매 철학은요. 이슈가 나온 다음에 이슈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뭐 중수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뭐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이런 관련된 테마주를 먼저 사볼까?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을 중수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수는 누구냐? 이미 다 올라간 테마주들 더 올라갈 거라고 끝자락에 사는 사람들을 하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매매를 하냐면 그 종목이 뭔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재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촉으로 전 종목을 막 돌아보고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요거 뭔가 그 미쓰리 레이드망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놓고 매일 두들겨 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력한테 패기치지 않게, 세력한테 밉보이지 않게 좀 미리 삽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사거나 종목을 추천하면 종목이 무조건 빠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약간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 능력이 아니라 세력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세력에 밉상 보이지 않게 조용히 미리 매집을 해서 좀 느긋하게 기다린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이 오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매도 가격이 거의 당일 고점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그 이벤트 하시는 분들 몇 분한테 데모라는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데모라는 종목을 추천해서 어제 월요일이죠. 2월 13일 날 오전에 이제 올리려고 하나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시라고 이제 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그 데모라는 종목의 제가 매도 목표가가 13,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가 2월 13일 고점이 13,93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30원 차이지만 고점 매도를 하고 종목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나온 재료가 뭐였냐면 인도에서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 몰랐어요. 이 자료 몰랐습니다. 단지 미리 사놓고 뭐가 있긴 있어. 가긴 갈 것 같아 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매도가가 당일 고점입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안 되면 자꾸 가격을 미쓰리 미안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더 추가로 올려서 그냥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면 목표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는 그 종목의 목표가를 아는데 그래 버리면 제가 이제 흔들리니까 만약에 제가 제시한 매수가 그 매수가에 샀는데 사지 못했는데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사지 마십시오. 널린 게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어차피 빠질 거니까 좀 기다리십시다. 라는 멘탈 관리를 계속 해드리죠. 자, 오늘 어제 주가가 쭉 밀렸다가 지금 현재 9시 26분에 데모라는 종목이 13,700원이고요. 5%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 더 갈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쓰리의 매매 방법은 사서 기다리고 파는데 예를 들면 데모 같은 종목은 13,930원이 고점이었는데 저는 13,900원에 매도를 하라고 하고 매도한 다음에 종목이 쫙 빠지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손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주식에 미친 듯이 지금 제가 달려드는 겁니다. 데모라는 종목이 뭐 지금 13,690원 이렇게 움직이는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3,000 뭐 14,000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내 원칙대로 사서 기다리고 목표 가격 오고 그 목표 가격이 내가 생각한 당일의 고점.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빠졌어.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뭐 저는 뭐 그 다음에는 뭐 관심 종목에서 제낍니다. 쳐다도 보지 않아요. 왜? 다음 종목을 매매해야죠. 이게 미쓰리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당장 당일 뭔가를 얻으시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제가 약속드리는 건 그냥 미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어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게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다른 또 이벤트 참여가 나는 또 언제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매도하는 시점이 거의 당일 고점에 근접하거나 당일 고점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매도한 다음에 막 더 간다? 바로 가는 거 없어요. 꼭 그 다음 날이거나 뭐 며칠 뒤에 더 가지 제가 매도하는 날이 거의 당일 고점입니다.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가 당일 저점을 잡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 녀석의 고민이 고점을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그 녀석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오히려 저점은 못 잡겠는데 고점은 잡아요. 어쩌면 저점도 뭐 예전처럼 또 그냥 하루에 막 17시간씩 미친년처럼 또 하고 있으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체력이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 내가 판 다음에 수익 내고 판 다음에 빠지면 얼마나 좋냐 이것만 느껴도 된다.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왜 오래 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삽니다. 이게 돈다방 미쓰리고요. 그리고 이게 돈다방 미쓰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돈다방 미쓰리에 많은 걸 원하실 필요 없이 증권 바닥에 20년 넘게 있었던 이 바닥에서 뭐 산전수전 다 겪었던 뭐 이런 어떤 여자 브로커 출신의 경제 방송인이자 뭐 매매하는 애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뭐 저를 누가 어떤 전문가가 나를 깐다? 나랑 수익률 게임 하자고요. 전 그만큼의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컨셉이죠.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더 온리 컨셉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지 못할 거예요. 돈다방 미쓰리는 이런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제 그런 손맛을 보겠구나라고 이제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미 보신 분들은 또 보고 싶어라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2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뭐 별거 없죠.
다우지수 1.11% 올랐고요. S&P 500 1.14% 올랐고요. 나스닥 1.48% 올랐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며 상승했다고 하는데 제가 1월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 뉴욕 증시의 상승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뉴욕 증시가 제대로 상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수세입니다. 반발 매수세고요. 반등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기도 그렇지만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빠질 생각이 없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관심을, 증시의 관심을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완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소비자 물가지표 12월 대비, 전월 대비는 0.4% 증가됐을 거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6.2%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미쓰리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둔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둔화 폭이 중요하고 결론이 어쨌든 그걸 소비자 물가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그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아마 뭔가 여러분들께 그림을 좀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연방 기금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이거 뻔한 멘트죠. 자, 지금 현재 주식시장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그 시황의 어떤 그 기준선도 거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황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 전문가들이 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니 뭐 그렇게 좋을까요라고 했지만 이번 주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닥 그렇게 또렷하게 방송을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헷갈리니까요. 오히려 장중 변동성이라든가 미국은 미국이고 또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어떤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이제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솔직한 저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미쓰리를 믿고 이벤트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손만 느껴드리게 할 거고요. 증권 계좌는 입금하는 계좌가 아니라 출금하는 계좌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서 미쓰리의 매매 원칙을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시면서 미쓰리가 저렇게 매매하는구나. 기다림의 시간이구나. 라는 거 같이 호흡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멘탈도 주식은 오래 할 거니까 기다리는 것도 배우시고 손맛도 느껴보시고 그러는 시간 미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소비자 물가지표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